안녕하세요. 보티비 영주입니다. 요즘에 부동산 불장이 실감될 정도로 시세가 확확 바뀌는 것 같은데요. 오늘 사연자분도 이게 잘 산 게 맞는 건지 아닌지 약간 고민이신 분인데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을 사고 고민이 많은 4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모두 끌어모아서 집을 샀는데 막상 매수하고 보니까 너무 성급했나 신경이 씁니다. 제가 집 보러 다닐 때는 계좌 줬다가 걷어들이고 현장에서 몇 천 올리는 일도 흔해서 내고도 안 하고 바로 계약금을 보냈는데요. 제가 매수한 아파트는 마포의 구축 대흥 태영입니다. 계약금을 넣고 보니 용산 성동에도 기회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저 잘 산 거 맞을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네. 부럽네요. 사실 이제 요새는 연끌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득도 중요하고 시드머니도 중요하고 이런 가운데 집값 자체는 특히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지역은 대부분 이제 계약하러 가시면 최고점 부근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고민도 이제 커지시는 거고 한데 사실은 그렇게 이제 비쌈에도 불구하고 진입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능력이 좀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14억 8천 정도를 25평 기준에서 매입을 하셨으니까 일단 14억 8천이라는 금액은 최고가입니다. 평당 한 6천 정도에 이제 근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은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이제 평단가로 좀 환원을 해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강남권역에서의 구축들 지금 이것도 이제 태영도 27년 차니까 구축 범죄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강남권역 쪽 혹은 주변 지역과 비교할 때도 신축을 중심으로 비교할 건 아니고 같은 구축에서의 이제 가격들을 보는 건데 지금 강남권역은 보통 한 7천에서 8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평당 7천에서 8천. 그리고 바로 인접한 용산 이제 공덕동을 포함한 용산 일대가 평당 한 6천 정도 해요. 5천에서 6천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입하신 가격, 지금 공덕동 근처에 있는 이제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결국은 5천에서 6천 사이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세 수준에서 샀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점은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게 잘 유지가 될까요? 그러니까 유지가 될까요?에 대한 답변을 원하신다고 하면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쪽, 그러니까 마포, 용산, 성동 쪽에서 신축 분양가가 평당 한 6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구축에 해당된다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신축으로 내가 청약을 해서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축이 처음에 최초 분양가가 6천이라고 하면 보통 입주할 때는 또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 거 고려하면 주변에 위치한 구축도 5천에서 6천 사이에 위치하는 것 자체가 크게 유지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지역은 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최근의 시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사실은 마포를 말씀을 주셨는데 용산과 성동구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슈는 이거 같아요. 지금 서울에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고 하다 보니까 실수요자가 아니면 이제 이 지역에 들어갈 때 대출 한도 자체가 축소되는 이슈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실거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것도 사실상 이제 좀 막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마포구 그리고 성동구는 규제 지역이 아니죠. 이른바 이제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냐 아니냐에 대한 거.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나중에 규제 지역이 되고 나서 들어가려고 하면 원래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와 내 소득에서의 이걸 매입을 못 하실 여지가 지금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걸 이미 매입하신 분 기준이니까 그럼 매입을 잘한 게 맞을까요? 에서는 사실상 본격적으로 강남구에 위치했던 그 옹기들이 마용성 일대로 퍼지는 구간에 있으니까 이쪽 지역에서도 신축 위주로 퍼졌던 것들이 구축까지 퍼지는 그 과정상에서의 초입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금리
수준에 어느 정도의 대출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긴 합니다만 대출 자체를 한 8억 원 정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월 소득이 이제 800만 원 수준이시니까 8억이면 그 30년 모기지 기준 한 4%대 금리라고 하면 월 300만 원 정도가 원리금과 이자 부분으로 될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00에서 한 500 정도의 사실은 이 생활 비용이 확보는 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잘 버티시면 그 공덕동 일대를 위시한 이 지역 중심으로 했을 때 교통 개선 이슈들도 많이 있으니까 사실은 장기 전망은 나쁘진 않다. 그리고 그 새 정부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도 활성화하는 이슈도 있으니까 27년 차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재건축도 사실은 이 지역에서는 뭐 향이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크게 걱정하실 만한 지역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에 내 집 마련해도 되는지 좀 약간 추격 매수해야 되는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네. 내 집 마련해도 되는 적절한 적기 기준 한 3가지 정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는 그런 것 같아요. 적절한 기준에 대한 건 사실은 가격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입지 이런 건데 그 부분과 연계선상에서 크게 3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앞서 제가 이제 그 상담했던 경우도 부러운 사유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자금력이 되는 사람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억 원 정도 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10억 원이다. 그러면 10억 원에서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내가 이걸 사도 되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저걸 살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자금력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소득, 시드머니 혹은 은행권에서의 대출 한도가 나오는지가 첫 번째입니다. 그게 나와야 일단 선택할지 말지가 판단이 되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격 매력이 있는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가격 매력이 있는지, 저평가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지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저 물건을 이제 봤을 때 저게 가격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평가가 되는지요? 저게 이제 15억에 나왔다. 저게 싼지 비싼지 어떻게 판단하죠? 옆 단지랑 비교해서 좀 가격이 저렴하면은 저평가 아닐까요? 뭐 좋은 설명이세요. 그럼 옆 단지에 대한 혹은 그 단지에 대한 걸 평상시에 관심이 있었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갑자기 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택이라는 자산은 평상시에 관심을 갖다가 저게 원래 시장에 나올 때 한 15억 원 정도에 보통 나왔는데 최근 몇 개월을 보니까 한 13억 원 후반대에 나와 있네? 라고 하면 사실은 급매물의 여지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지점은 평소에 자기 생활권에서 그 물건을 지켜보던 물건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변 시세도 이미 인지하고 있으니까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평가에 대한 여부는 사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게 오르는 구간에서는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저평가일 수도 있고요.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사실은 저평가 여부에 대한 급매물은 더 하향 조정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를 때는 시세 수준에서도 급매물일 수 있죠. 왜냐하면 더 오를 거라고 예측이 쉽게 되니까. 근데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저게 저평가이려면 한 시세보다 한 20% 싸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혹은 그 물건만의 특수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분이 저 물건을 빨리 팔아야 되는 이유가 명확한지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분이 해외 이주를 갑자기 한다고 한다. 그래서 싸구나에 대한 명확한 평가. 혹은 저분이 다주택자에서 세금 중과 때문에 팔려고 한다에 대한 협상력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설명이 됐죠. 그래서 내가 살려는 그 자금력이 있더라도 저 물건이 싼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내가 판단이 안 되면 전문가한테 혹은 지역 중개사한테라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정확하게 저걸 산다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누구나 다 상급지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지금 매입하려는 그 물건이 그 지금 시장 상황에서 온기가 퍼지는 물건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른바 이제 키 맞추기, 갭 메우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이제 보는 형태가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이제 생기는데 그걸 설명드리면 좀 복잡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
혹은 주변에 위치한 신축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지, 혹은 주변에 위치한 상급지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지, 혹은 주변의 전월세 가격이 지금 뜨거운지 여부에 따라서 내 지역까지 곧 오겠구나를 인식을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뭐 이게 내가 산 다음에 하락할 여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위치한 대체재 시장이, 경쟁 상품이 오르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세 번째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 판단하시면 웬만해서는 실수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제대로 잘 사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혹시 내 매물이 괜찮은지 부동산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